한번 짚어봅시다. 짚어보고 뒤에 넘어갑시다. 자, 227페이지 행정처분 있죠? 행정처분 넘겨보시면 228페이지 행정처분 하면 뭐하고 뭐 계속 불러보시라고. 취소와 정지의 사전 절차 중에서 밑에 청문 밑줄, 청문은 뭐 할 때만? 취소할 때만. 그 둘째 줄 뒤에 등록 취소, 취소만 밑줄 하시면 돼. 청문에서 밑에 괄호 2번에 방가로 1번, 방가로 아죠? 방가로 알죠? 방가로 1번에 청문, 둘째 줄 뭐 할 때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재정 취소할 때만 청문이다. 그럼 뭐는 X다? 정지 처분 X, 정지 X. 또 사망 해산 X, 그죠?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계속 적어보시고 대답하시고 그밖에 없어요.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은 뭐 할 때는 청문하지 않는다? 정지 처분 X. 취소 사유인데 뭐는 청문하지 않는다? 사망 해산은 X다, 그죠? 뭐 의견 제출은 뭐 정지 처분할 때 의견 제출은 됐고, 옆에 페이지 박스를 꼭 보실 줄 아셔야 되고, 박스 밑에 2번 개업 공인 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하면 뭐하고 뭘 아니 개업 공인서 주어지면 뭘 취소하고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계속 부르시면 돼. 그래서 1번 등록 취소 있다. 등록 취소가 있다. 셋째 줄 다만 예외로 개업 공인 중에서 사망, 법인 해산일 때는 청문에서 제외합니다. 셋째 줄 청문 실시해야 한다. 취소할 때 청문하는데 다만 예외로 취소 사유인데 사망, 해산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방가로 1번에 필요적, 절대적, 기속적 등록 취소란 말은 첫째 줄 뒤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 그 문제 풀 때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그 말은 절대적 취소 사유는 그 말입니다. 이는 나중에 암기사항이 하나도 없어야 돼. 여기서 보세요. 1번 사망, 해산 취소하죠? 청문한다. 사망, 해산 다 취소요. 개공에 대한 사망, 해산은 절대 취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 밑줄 하시고 부정 동그라미. 부정은 다 취소요. 부정은 다 취소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죠. 개공이다 아니다? 개공이니까 취소란 말을 쓰지. 등록한 자이면 누구이다? 개공. 부정한 방법이어도 등록한 자 나오면 개공이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한 자는 무등록은 개공 아니요. 그 취소 정지 없고 형벌만 3다 3. 부정한 방법은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하여 등록했다고. 위조했지만 등록관청으로 등록했다고. 일단 누구이고? 개공이고 절대 등록 취소받고 더하기 3-3. 사망에서는 다 취소고 부정은 다 취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결격 사유 밑줄. 결격 사유이면 만약에 파산 선고받았다. 언제까지? 파산 선고받은 자는 결격이죠. 언제까지? 복권이 폐지한 요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을 못하잖아요. 결격 사유란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단 말이고, 결격 사유마다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자격 취소 몇 년? 3년. 요 기간 동안에 반드시 가게문을 닫아야 돼. 가게문을 반드시 닫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절대 취소. 3번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5번, 6번은 등록의 성격은 이중 등록은 허용된다? 4번이 이중 등록, 5번이 이중 소속이요. 허용돼요? 등록증 양도대여가 돼야 안 돼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여는 제재가 똑같아. 절대 취소이고 형벌이 1-1이요. 그 다음 오늘 배우신 거 7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밑줄 업무 정지 기간 중 밑줄 기간 중이면 결격이네. 일을 하면 안 되네. 기간 중에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거기까지 동그라미 1. 두 개라고 7번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핵심 단어고 중개물을 하거나 절대 취소 맞죠? 뒤에 따로 밑줄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소공이 자격 정지를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공은 뭐? 절대 취소.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수행해버린 소공 본인은 절대 자격 취소. 정지 기간 중 나면 다 취소요. 다시 8번 최고 몇 년?
1년 밑줄 이내에 몇 번? 2번 이상 뭘 받고? 업무정지 이미 받은 사실이 있죠?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되죠? 1년 이내에 다시 뭐? 업무정지 사고 치면 3년 아웃이요. 그 절대치수 사유는 읽어서 당연하다라고 그 정도 읽어 두셔야 돼. 거기 여기 익숙해져야 옆에 밑에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있잖아요. 여기 암기가 쉬워. 임의적이다, 재량적이다는 말은 반드시 취소가 아니고 뒤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면 등록관청한테 재량을 주겠다고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하고 절대 취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록 취소만 해야 됩니다. 업무 정지라는 말은 없다고.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정지할 수 있으니까 업무 정지 사유에는 뭐도 포함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도 어디에 해당돼요? 업무 정지 사유이다. 이렇게. 그 나중에 문제 푸실 때는 다음 주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업무 정지 사유로 볼 수 없는 몇 개인가 하면 업무 정지 사유 고를 때는 뭐까지 넣어서 해야 돼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넣어서 다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인데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골라봐라 그 말인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업무 정지 할 수도 있으니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건 암기사항 보료입니다. 요거 앞에 절대 취소 8가지 하고 좀 이따 보시면 업무 정지가 있어요. 절대 취소하고 업무 정지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임의적이겠죠. 요거 8가지 읽어서 당연히 절대 취소 정도 읽어 두시고 좀 이따 보시면 업무 정지는 손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손님하고 관계 있는 항목만 체크해 두시면 이건 쉬워요. 요거 나중에 암기사항은 8, 9월달 하시면 돼. 요거부터 하시고 순차적으로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보세요. 그 2번 있나 2번? 임의적 취소에서 2번 이중사무소 밑에 임시중개시설물 있죠? 2번, 3번 묶어보세요. 방금 전에 이중등록 배우셨죠? 이중등록하고 이중사무소하는 구분하셔야 돼. 뭐가 더 나쁜 놈이라고? 가게를 2개 두는 것은 똑같다고. 똑같은데 여기는 이중등록은 등록을 각각 받은 거예요. 사람은 쪼갤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절대 금지요. 이중사무소는 등록장이 걸고 중개하다 보니까 직원이 계속 늘어나. 가게 비좁잖아요. 옆에 가게 한 개 더 얻었다고. 등록증 몇 개? 1개. 가게는 몇 개? 2개. 등록증 각각 걸고 이게 더 나쁜 놈이야. 비교를 하셔야 돼. 절대 취소 안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는 절대 취소. 좀 덜 나쁜 놈이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요건 임의적 등록 취소. 형벌은 똑같아. 이중 개념 1-1은 똑같은데 절대적인가 임의적인 그렇게 나중에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신 게 5번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얼마? 6월 초과하여 나오면 업무정지 최대가 몇 개월인데 6개월인데 6개월 초과하면 6개월 넘었었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7번의) 옆에 페이지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손님하고 관계 있다.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죠. 계약서를 아예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야. 쓰긴 썼는데 7번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가 더 나쁜 놈이네. 그걸 비교하셔야 된다고. 임의적 등록 취소. 8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정 설정이죠. 인장은 손님과 관계 있다 없다? 인장 등록 사용 관계 있죠. 손님이 가져올 계약서니까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손님한테 인장이 중요해요? 보정이 중요해요? 보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11번 있나요? 1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뭐? 사업자 단체 밑에 친목회 적어 놓으시고 친목회가 어떤 법 위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둘째 줄 뒤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하여 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최고 몇 년? 2년 동그라미 몇 번? 2회 이상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아시겠죠? 넘기시고. 업무정지를 암기하셔야 돼. 업무정지는 밑에 방가로 2번에 업무정지 처분의 제척기간 있나요?
232페이지에 방가로 2번 업무정지 처분의 제척 시효 제도는 업무정지 처분은 밑줄 사유가 발생했다. 사고 쳤죠? 지금 폐업했어요? 안 했어요? 폐업 안 한 거예요?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는 쳤지만 민원 접수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몇 년 지났다고? 3년 경과한 때 사유가 발생했다. 3년 경과한 때 뒤에 할 수 없다. 뭐만? 업무정지만 그래요. 업무정지만. 밑에 업무정지 사유는 손님과 관계 있다. 이걸 항목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밑줄 줄이면 고용인이라 부른다. 고용인은 손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이 가게 밑에 실장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을 대상으로 중개물을 내가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고용인은 손님과 관계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네, 종료신고 안 했네. 지금처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소속 중개보조원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다 필요 없고 소속 중개보조원 나오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예요. 2번 인장 밑줄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밑줄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 그 말은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았다. 그 말은 국토교통부를 영리증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지 않았다. 그 말. 작성 안 했다. 그것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작성교부 보존이 다 뭐? 업무정지니까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작성하지 않고 나면 제재가 보존 밑에 보존 밑줄 다 업무정지요. 4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밑줄 정보망은 손님과 관계 있다 없다? 정보망에 가입해서 개공이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내가 물건을 확보됐는데 손님이 없으면 물건을 띄워놓고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이 연락 오면 공동중개에서 팔아주겠다 그 말 아니야? 정보망도 다 손님과 관계 있어요. 정보망 관계 나오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거짓 공개도 업무정지. 망에 띄운 물건을 공동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올릴 때 누구한테 의뢰했듯이? 정보사업자한테 의뢰해서 올렸듯이 팔렸습니다는 사실도 누구한테 통보?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내리겠죠. 정보망, 고용인, 인장,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았다. 보존하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옆에 페이지. 설명서 교부 보존 뭐? 업무정지. 6번에 서명 및 날인 뭐? 업무정지. 7번 적정하게 작성 교부 보존 뭐? 업무정지. 8번 서명 및 날인 뭐? 업무정지. 8번까지는 암기사항이 없어야 돼요. 10번 보시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할 수 있으니까 업무정지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다 넣어서 판단하셔야 돼. 그 다음에 12번에 중개인은 부칙이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죠. 특광도죠. 부칙의 업무지역은 손님과 관계 있어 없어요? 손님을 대상으로 내가 중개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말이니까 업무지역 특광도 위반해도 업무정지. 그 다음에 밑에 1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뭐? 사업자단체 구성인 개공이 어떤 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지정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앞에는 2년 이후에 주어지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업자단체 독점규제법 과징금 지정조치 나면 업무정지. 시험 나와요.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절대 취소 8개 하고 업무정지 지금 항목 체크한 거 있죠. 요 정도는 읽어서 알고 계셔야 돼. 6월까지. 6월 말에 모의고사 볼 때는 절대 취소 사유하고 업무정지 사유를 맞춰야 된다고. 7, 8 넘어가면 이제 임의적 등록 수 있죠. 절대적하고 절대적하고 업무정지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절대적보다는 조금 덜하고 업무정지보다는 또 심한 거. 6월 초과 휴업 같은 거.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중계약서 거짓계약 더 나쁘네. 인장 보존으로 비교해서 나갈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처음에 다 모르는 상태, 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하시면 안 되니까 정도 끝 하시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6월까지 해야 할 공부가 있어요. 전체 과목에서 60%, 65%. 예? 7, 8월 가면 10%, 15% 다 하셔야 돼. 9, 10월 때는 더 할 거 없지. 그동안에 8월까지 해서 75%, 80% 한 것 중에서 내가 시험에 맞는 내 공부를 하는 거야. 버릴 거 한 20% 버리고 이렇게.
여덟 문제 확 버리는 연습에 범위를 줄여놓고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고 막 자꾸 하잖아요. 혹시 몰라가지고 9월달 가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꽈라 놀고 싶어가 정비볼 막 파고 있다. 늦었어요. 그런 공부 아니에요. 객관식의 절대평가는 단계별로 익힐 만큼 익혀가지고 8월까지는 75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75% 80%를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계속 체크하시라고 하시고 다 공부하잖아요. 8월까지는 다 공부해요. 9월달에는 20% 먼저 버려놓고 하는 거야. 근데 공부해도 안 된다고 계속 모의고사만 계속 틀린다고 제껴야지. 8문제 제껴놓고 80%딱 줄여놓고 그 다음 공부하다가 또 한두 문제 제끼시고 10월 둘째 주 가시면 이제 몇 프로만 가지고 있어야 돼? 75%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 잘 보면 68점. 컨디션 안 좋다 60.5. 60.5 훌륭하지 않아요? 다행이다. 자격증이 점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제가 공법 40점 맞았는데 공법 40 안 나온다고. 자격증이 나와요. 그거지. 공법 40점 맞았다니까. 개론 47.5. 훌륭하지 않아요? 공시세법 57.5. 세법 1개 풀었어요. 공법 3개 풀었는데 잘 찍었죠. 40점. 훌륭하지 않아요? 3개 찍었는데 몇 개 더 맞춘 거 그러면? 중에서 다 맞춰서 한 개 찍었는데 맞췄어요. 그러니까 10월 달 되시면 버리는 연습을 하는데 버리기 전에 지금부터 버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버리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어 나중에. 공부할 게 없어. 65% 남겨놓고는 불안해가 안 돼요. 에? 에? 뭐 부를지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공부를 매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분도 아는 형님이 모시고 왔는데 아는 형님이 2년 동안 공부해 공증을 땄어. 부동산 잘 하고 계신다고. 속으로 이렇게 했겠죠. 뭐 형님도 따는데 내가 못하겠나.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놔둬라 그냥. 나중에 1차는 시키든지 뭐 놔둬봐라. 자, 맨 밑에 업무정지 기준. 업무정지 기준은 등록관청은 2분의 범위 내에서 가중경험할 수 있어요. 맨 끝에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몇 분의 몇 넘기시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다. 가중경험할 수 있는데 가중하여 처분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2, 23일 때 시험 나왔던 게 박스에 몇 개월 다 돼 있나 안 돼 있나요? 그걸 물었다고 미친놈들이. 이거 풀으라 풀지 마란 말이에요. 풀지 마란 말입니다. 최근 시험 나는 포상금 금액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거 풀으란 말이에요. 포상금은 함정이요. 늘 맞췄던 문제인데 계산 문제 나온 거. 3번 연달아 나온 거예요 지금. 풀다 보면 5분이요. 풀기는 풀어. 5분 걸렸다고. 올해 시험은 특히나 1교시, 2교시 나눠진 거 아니야? 2차 시험이 1교시 100분에 공법하고 제 과목이요. 그러면 포상금 풀었다니 5분 걸려서 맞췄다고. 공법 다 못 풀어요. 그래서 꽈락이지. 그 포상 계산 문제는 다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1번부터 80번 다 간 다음에 다 풀었잖아요. 계산 문제 뛰어넘고 박스에 문제 뛰어넘고 그러면 2차 나중 문제인데 120문제 2차 과목 3문제 120문제에서 72개만 맞추면 돼요. 48개나 틀려도 돼. 시험 공법 푸실 때는 48개 안에 몇 개요? 공법 반만 푸셔도 돼. 지금 정비법 막 하잖아요. 버릴 게 많다 얘기는. 공시제법을 좀 하셔야지. 120개 중에 72개 맞추면 되고 80개 중에 48개만 맞추면 1차 합격이에요. 맞출 수 있게 지금 생각에는. 상담할 때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상담을 좋은 게 80개 중에서 48개 맞추면 됩니다 하면 쉽다라고 접수 막 한다고. 그보다 40점 이상이면 되고 평균 60점 하면 무조건 접수합니다. 그거 못하겠나 했는데 앉아가 3주 지나면 아하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학원에서 속였다고 막 그런다. 9월 10월. 지금도 시간은 지금부터 해도 시간표만 잡으면 1, 2차 충분해. 지금 와도 충분해요. 아직 가능해요. 1, 2차 다 하셔도 가능해. 자, 그래서
기간은 나중에 이 문제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다. 9월달 유효하는 거요. 표를 요약집안에 표 만들어놨어요. 그 대부분은 다 업무정지 대부분 기간이 몇 개월이 제일 많아요? 한번 보세요. 6개월이 많다고요? 3개월 빼고 3개월은 다 작성교부 보존 서명날인 있죠. 이거 기본이 다 3개월이요. 6개월짜리하고 4개월 특이한 거 몇 개 말고 가시면 돼. 옆에 페이지 235페이지 하단에 3번 재등록 나오면 승계조항이구나 생각하셔야 돼.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죠. 승계되는 것은 사람은 같다. 그러니까 밑에 이 부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그 다음 밑줄 다시 개설 등록했다. 재등록 주어졌죠? 그럼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 끝이죠? 뒤에 다만이라고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다. 예외가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글자는 뒤에 있지만 다만이란 말이 없다고. 그 말은 등록한 저것이라고 이 부분에 등록한 청 및 종별 달리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예외가 없다고. 종별 달리하는 경우에도 승계되고 등록한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언제의 지위를?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재등록한 사람에게 등록한 층 및 종별 달리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됐어요? 2번 폐업 신고 전 위법 행위 승계. 폐업 신고 전에 위법 행위를 승계한다. 그 말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한 것이 있다. 누구한테 승계시키겠다고? 재등록한 사람에게 승계시키겠다고 하면 처분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번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의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처분 사유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했다. 언제?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 했다. 누구한테?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행정 처분할 수 없다. 기억에 폐업 신고한 날 가게 문 닫았죠? 다시 등록한 날까지 중개업했어요. 그 기간 이름이 뭐? 폐업 기간이 얼마? 3년 초과 밑줄. 폐업 기간 3년 초과 주어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저것이고 폐업 기간 3년 초과 주어지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한 개 더 적으시면 행정 처분할 수 없다. 밑에 니은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뭐였다?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폐업 기간이 얼마만 초과해도 1년. 그러니까 단순하게 폐업 기간 3년 초과 나오면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 업무 행정 처분할 수 없고 폐업 기간이 1년 초과 주어지면 뭐 할 수 없다? 업무 정지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도 간혹 나오는 질문이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 처분할 때는 뭘 고려해서 빼줘라? 폐업 기간이 얼마인지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대. 빼줘라 그 말이고. 3번은 폐업 신고 전에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는 처분 받았다 이미. 처분 받은 것도 승계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폐업 신고 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밑줄 행정 처분의 효과 괄호에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 나오면 언제부터? 처분일 괄호 몇 년간? 처분일 자리에 폐업일 넣어버리면 잘 안 보여요. 갈수록 숫자는 제가 수시로 할 테니까 언제부터 그걸 항상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기산점 어려운 말이다. 기산점. 4번에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한테만 준용하겠다? 대표자 괄호 사원임원 전원하면 안 돼요. 괄호 4번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뭐하고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한 다음에 사후 조치는 정을 반납시켜야 되겠네. 반납 밑줄 뭐 받은 것만? 첫째 줄 등록 취소 처분 취소 동그라미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등칠반 등록증 반납이니까 어디 가서? 등칠은 잘 확인하셨는데 기출문제는 광역시장행의 반납 광역시장은 시도지사 아니야.
광역시장에 반납하라는 것은 뭐? 자격증 반납. 등록증은 시군 구청장에게 또는 등록관청에 그것도 함정이니까 구분하시고. 2번 법인 해산 청문한다. 절대 취소한다. 반납해야 한다. 대7반이니까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반납. 대7반 미출하시면 돼. 둘째 줄 대표자 7일 반납 있죠? 셋째 줄 뒤에 그러나 개인인 개업 공인에서 사망이면 청문한다. 반납한다. 폐업 신고해야 한다. 강을 다 건너가고 있어 지금.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협회 통보. 협회 통보는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등록관청 나오면 개공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협회 통보. 최근 시험에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통보한다? 몰라도 그건 X지. 등록관청이 국장에 올라갈 일이 없다고. 간판 철거는 뭐 받은 때 간판 철거해라? 옆에 페이지 간판 철거해서 등록 취소 받은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합니다. 밑에 5번의 행정처분의 효과는 앞에 결격사유 할 때 배우셨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기출문제가 보세요. 기출문제가 맨 위에 문제가 몇 회 문제예요? 작년 문제예요. 밑에 문제 26회 문제는 나중에 푸시고 위에 문제 한번 보세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 말은 절대적 의미죠. 절대적이다 그 말이죠. 기억에 최근 몇 년?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몇 번? 2회 뭘 받고?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고 치면 뭐? 절대 취소 맞죠? 그거 하고 지금 밑에 D급 보세요. 최근 몇 년? 1년 이내에 몇 번? 2회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받았죠? 총 몇 번 받았는데? 총 3번 받았는데 3번 안에 2번 업무정지 밑줄 다시 어떤 사고 쳤어요? 업무정지 사고 쳤죠? 제재가 뭐? 절대 취소요. 그러니까 3번 안에 기억하고 비교하시면 돼. 3번 안에 D것은 이미 업무정지 2번 들어가 있죠? 현재 사고 친 것도 뭐? 업무정지면 기억하고 똑같다는 거야. 절대 취소. 기억하고 D것만 체크하시라고 해. 옆에 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하고 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다. 그죠?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셋째 줄, 넷째 줄 뒤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은 오직 당의 자격증을 뭐? 교부한 괄호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괄호 2번 위반 사실 통보는 1. 자격증을 밑줄 교부한 밑줄 시도지사와 사무소 밑줄 시도지사가 다르다. 그럼 누가 도와줘요? 사무소 밑줄에서 처분합니까? 절차만 해요. 사무소 나오면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절차 동그라미 누구한테 통보? 교부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처분은 누가? 교부한. 사무소에서는 절차만 교부한 사람이 처분한다. 꼭 구분하시고. 2번 등록관청 밑줄 끝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뭐 알게 된 때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요? 자격 정지. 정지입니다. 며칠? 모르면 지체 없이. 3번에 자격 취소 사유 밑줄. 이거 자격 취소 사유도 절대 등록 취소 사유처럼 4개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뭐가 쉬운가? 자격 정지가 쉬워요. 자격 취소 4가지가 아니면 다 자격 정지예요. 이것도 암기사항이 아닌 것이 첫째 줄에 시도지사는 그때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한 개밖에 없어. 절대 취소밖에 없어.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밑줄 하시고 옆에 X 할 수 있다. X.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고. 1번 부정 동그라미. 부정은 다 취소한다고 그랬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자. 대리시험 봐서 자격 취득했다고. 확인되면 절대 취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앞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절대 취소이고 3-3이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자는 부정이어서 취소는 가지만 형벌이 없어. 무조건 3-3 하면 안 된다고. 그거 나중에 8, 9월 달 거예요. 부정 나면 다 취소인데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자격 취소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거기까지 자격증 대여죠. 뒤에 양도 대여는 절대 취소. 등록증 양도 대여도 절대 등록 취소. 양도 대여는 다 절대요. 형벌 얼마? 형벌 1-1. 그 다음에 3번 앞에서 했어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누가?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 밑줄. 기간 중이면 결격이네.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거기까지 동그라미 1.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했다. 절대 취소 맞고. 뒤에 자격 정지 기간 중 다시 밑줄. 기간 중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법 위반하면 안 되겠지.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소속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됐다. 정지 기간 중에 1.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송 나오면 제재가 뭐? 자격 취소예요. 정지 기간 중에 나면 다 취소예요. 암기사항은 위에 1, 2, 3번은 나중에 암기사항이 아니고 4번에 어떤 법 위반? 이 법 과로 어떤 형? 징역형 과로 선고 받은 자 자격 취소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 그럼 2번 밑에 탑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하여 자격 취소 없어요. 그러니까 2번 밑에 탑법 X, 징역형 밑에 벌금형 X. 2법 밑에 탑법 위반이면 자격 취소가 없고 징역형 밑에 벌금형 가지고는 자격 취소가 없고 선고 밑에 선고유예 X. 그럼 지금 네 가지를 알고 계실 이유가 요 네 가지 빼고는 자격 취소되는 사유가 있다? 없어요. 그럼 소공이 좀 어지간히 사고 쳤다 해도 요 네 가지가 아니면 제재가 다 뭐? 자격 정지다 그 말이에요. 자격 정지를 쉽게 하시려면 취소 사유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 넘겨보시고 4번에 자격 정지 있죠? 박스 밑에 자격 정지 240페이지요.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몇 개월 범위 내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할 수 있다. 밑에 7가지 나와 있죠? 이거 나중에 개공에 대한 제재하고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일단 2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이면 소공은 뭐라고요 지금? 자격 정지요. 방금 전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면 소속이 그냥 이중 소속했습니다 나오면 제재가 뭐? 자격 정지밖에 안 된다고.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나오면 이땐 취소요. 그러면 소공하고 개공하고 같은 내용의 위반 행위 하게 되면 개공이 이중소속, 소공이 이중소속 같은 위반 행위 아니야? 누가 제재가 더 무거워요? 개공이 제재가 더 무거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의한 개공은 반드시 등록 취소인데 소공이 단순하게 이중소속한 것은 뭐? 자격 정지예요. 나중에 비교해서 나올 거니까 일단 정도가 좀 심하다 지금. 이중소속은 그래도 앞에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자격 정지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인장 밑줄 3번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개공은 제재가 뭐예요? 500만 원 바뀌었는데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4번에 서명 및 날인 5번에 서명 및 날인 됐어요. 그건 업무정지고 자격정지 똑같은데 5번 보세요. 이제 중갱이를 한 소공이 6번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 썼다. 개공은 제재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임의적 취소 아니요. 소공은 자격정지요. 그 1번하고 지금 6번하고 7번은 나중에 개공하고 제재를 꼭 구분하셔야 돼.
7금지 위반은 계공은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임의적 취소예요. 소공은 제재 뭐 자격정지. 밑에 자격정지 기준도 맨 끝에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해도 최대 몇 개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옆에 페이지 박스에 몇 개 나와 있죠? 몇 개월 나와 있죠? 이도 시험 나왔다고. 쉬워요 이건. 박스 밑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조치 1. 보고 통보. 정확하게 보고하고 통지라고 해요. 통지. 둘째 줄 통지돼 있죠? 둘째 줄. 힌트는 첫째 줄 국장에게 보고, 거기 힌트요. 국장에게 보고하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가 뭐 한 것만? 자격 취소요. 며칠? 5일 나오면 2개요.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한다. 5일 나오면 국장에게 보고 동그라미 1.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2. 그래 끊어서 읽으시라고. 자격증 반납도 뭐 받은 것만? 자격 취소요. 며칠? 자칠반, 등칠반. 반납은 다 7일이요. 근데 자격증 반납이니까 어디 가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둘째 줄 끝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해서 뭐 가져와라? 사유서 제출합니다. 몇 번?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효과도 앞에 결격사를 다 배우셨어. 자격취소는 결격기가 몇 년? 3년. 자격정지는 정지기간 중이면 결격. 그죠? 기출문제 밑에 있죠. 자격취소 그 문제만 풀어봅시다. 242페이지 문제예요. 옳은 것. 문제가 자격 취소에 관한 뭐에 관한 문제니까 밑줄에서 머리 담으시고 옳은 것 틀린 것 체크하시라. 옳은 것 동그라미 해서 체크하시고 문제 푸시 연습하시라고 미리. 공인중 1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개공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해야 한다. 자격 취소 반납은 맞죠? 며칠 이내에 어디 가서? 교부한이지 사무소하면 안 된다고. 2번 부정 한 방법 자격 취득 취소죠. 자격 취소 해당하죠? 1-1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중에 8, 9월달 모아서 정리할게. 부정은 다 취소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절대 취소요. 부정한 방법 등록한 것만 절대 등록 취소이고 3-3이에요. 나머지 부정은 취소만 하지 형벌이 없다고. 그럼 앞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한 것은 자격 취소는 맞다고. 형벌이 없다고. 1-1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시도지사 자격 취소 처분했다. 보고해라. 국장에게 보고 뭐 한 것만? 며칠? 5일. 4번에 교부한 밑줄 시도지사와 뒤에 사무소 다르다 나오겠죠? 누가 도와줘요? 사무소가 먼저 나와야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이행? 절차 이행 밑에 사무소. 그럼 교부한 시도지사는 뭐 해요? 처분. 사무소 소재지에서 절차. 교부한 사람은 처분. 5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 나오면 다 뭐? 다 취소요.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했네.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는데 나오면 자격 취소 사유. 답이 몇 번이요? 5번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 못 내려가겠어? 실기 시험 가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5번까지 못 내려가. 1번 잘 틀리고 5번 잘 틀린 이유가 그거예요. 1번은 대충 읽어 틀리고 한두 문제. 5번은 못 내려가서 틀려서 한두 문제. 맞출 게 없다 그래 치면은. 가지고 있는 70%밖에 없는데 1번 틀려서 2개. 자, 243페이지 하단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뭐 지금은 깝깝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금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지금 벌써 뭐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다고 뭐 어려울 수 있죠 사람마다. 그 공부가 쉬운 공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상태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시작이요. 아직 본게임은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의고사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뭐 모의고사 받아가 충격 받아가지고 머리 이만큼 빠지는 뭐 경험 못 해봤잖아 아직. 예. 아직 아무것도 아니요. 가시다가 7월 말 돼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시면 너무 버거우면 7월까지 가져가시라고. 7월달 쭉 가져가시다 7월달 2차 나와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2차가 싶다고. 1차만 해도 관계없어 올해. 그 결정을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1차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 잘할 것 같죠? 1차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싹 놀아버립니다. 진짜로.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머릿속에 생각은 시간이 너무 많은데 안 돼요. 7월 말에 저하고 상담하시면 돼. 그래 다음 해에 2차가 쉽다고. 7월 말에 해도 8, 9, 10월 달에 그동안 해놓은 공부를 전략적으로 버릴 거 버리고 하면 충분해요 합격은. 지금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밖에 없다. 지정 취소만 있다. 누구만이 한다? 국장뿐이다. 둘째 줄 있죠? 넘기시고. 지정 취소 사유는 앞에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은 취소해야 합니다.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사유 괄호 2번에 끝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괄호 그거는 취소해야 한다 만드는 거예요.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지정은 구분하셔야 돼. 1번에 부정 동그라미, 2번 운영 동그라미, 3번 공개 동그라미, 4번 1년 동그라미, 5번 사망 동그라미. 부정, 운영, 공개, 1년, 사망.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그렇게 암기해 나중에. 부정, 운영, 공개, 1년 사망인데 말을 만들면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그렇게 암기해요. 됐고 그 지금은 부정, 운영, 공개 해봐야 막 시험도 안 나와요 지금은. 245페이지 박스 보실 줄 아셔야 돼. 별거 없잖아요. 행정벌 안에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행정형벌 종류에는 3-3하고 1-1이 있고 행정질서벌인과 질서벌은 500만 원, 100만 원 있다. 그 정도. 밑에 행정형벌 있나요? 넘겨보세요. 이번에 3-3입니다. 작년까지는 3-2였다가 올해부터 3-3으로 바뀌었다고. 1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반자 뭐 무등록 중개업이죠. 아니요? 등록 취소가 있어요? 무등록인데 뭐 무등록은 개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등록 취소 업무 중개 과태료 없어. 올해 3-3밖에 없어. 2번 보세요 이제. 거짓 그밖에 뭐 부정 동그라미 뭐 한자? 등록 한자. 부정 등록은 절대 취소 형벌이 3-3이에요. 방금 전에 문제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것은 절대 자격 취소는 맞지만 형벌이 없다고. 3-3에서 부정은 부정 등록이라고. 부정 자격하면 안 된다고. 예? 그 다음에 밑에 3, 4, 5번 묶어서 금지행위 적으시고. 금지행위 7금지 들어보셨어요? 7금지. 불법 딱지가 뭔지 압니까? 딱지. 증서죠. 입주자 저축증서. 그 이름이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금지된 증서요. 불법 딱지요. 대표 선수가 뭐? 입주자 저축증서. 3-3이요. 불법 딱지 할 때 딱자를 알고 계셔야 돼. 딱지. 4번에 의뢰인과 뭐 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뭐? 쌍방들이. 5번은 탈세 등 뒤에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 뭐? 투기 미등기 전매 투기 조장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장 투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한다고 3-3 부정 등록은 3-3이다. 무등록도 3-3이다. 불법 딱지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부무딱직상투 이렇게 암기하신다고. 부만 유의하시면 부무딱직상투요. 부무딱직상투 이렇게 하면 돼. 하늘천 따지. 딱지가 뭐라 하더라 몰라도 돼요. 부무딱직상투라 이름을 알고 계시라고. 딱지 이름이 3번이요.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금지된 증서요. 불법 딱지. 그거 암기하시면 밑에 1-1 있죠. 1-1은 보료요. 3-3부터 암기하시고 그 다음 1-1은 너무 쉬워요. 3-3 빼고 다 1-1이다. 양벌 규정은 됐고 넘기시고 기출문제가 1-1 있죠. 기출문제 248페이지 1-1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 3-3 찾아보면 되겠네. 4번 직접거래 부무딱직상투 답이 4번이지. 행정질서벌 있죠. 질서벌은 과태료죠. 옆에 페이지 500만원 이하 밑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는 거래정보 사업자 밑줄 1번 249페이지요. 500만원 이하 타이틀 밑줄 하시고 대상자 보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밑줄 두 번째 누구? 협회 밑줄. 그거 뭐 암기사항도 아니고 밑에 3, 4번 체크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공, 은 어떤 교육을 연수 교육 나면 두 사람 누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줘요? 시도지사가 연수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밑에 4번 개공 이게 개정법 아니요. 4번이 더 중요하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개공은 손님과 관계에 있어서 25일 때까지는 업무 정리했는데 바뀌었다고. 얼마로? 500만원. 3번 4번 잘 체크하시고 밑에 100만원 이하는 암기사항이 없어야 돼. 보세요. 항목을 한번 보시라고. 1번 개시 등록증 자격증 개시하는 것은 손님과 관계에 있어요? 있다고? 등록증 걸고 왔는데 손님이 가져왔나 지금? 사다리 잡아주고 하는 거 아니야? 2번 사무소 명칭 밑줄 둘째 줄 옥외 광고물 밑줄 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 손님 와서 같이 정하는 거야? 간판 달 때 필요 없는 거예요. 넘기시고 표시 광고 3번 뒤에 밑줄 하시고 4번 이전 신고 5번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손님 관계없어요. 6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6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상이 원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하면 보증이죠. 보증 아예 설정하지 않으면 제재가 임의적 등록시세요. 설정이 되어 있다고 이제 설정 다 했다고 등록시세는 지났죠. 중개 완성이 되면 당사자 쌍방안 쳐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요? 3가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전 설명서 작성 교부 보전 마지막이 6 아니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교부해야죠. 어디를 다쳐가지고? 입을 다쳐가지고 설명을 못했다고. 설정은 돼 있는데 복사지가 똑 떨어져가지고 교부 못해. 얼마요? 유예시라고. 손해배상 나온다고 다 등록 취소하면 안 돼요.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뒤에는 다 8번 9번은 반납 7번 8번 반납이죠. 그 암기사항이 지금 유의하실 게 6번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40개 중에서 28개 이상 나와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지금 넘겨보세요. 11번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죠. 여기 이제 목차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보세요. 작년까지는 법이 이렇게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었고 27일까지는 작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 따로 있었고 국토계획법 배우시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었죠. 국토계획법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렇게 있었다고. 이걸 싹 다 없애고 만든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요. 등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이걸 넣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죠. 이제 등에 관한 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들어가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들어가고
국토계획법은 남아있죠. 국토계획법 안에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렇게 넣었다고. 요 법 이름이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라고. 출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만 있을 때 한 문제, 두 문제. 외국인 토지법 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보니까 공법 문제 보니까 21회 때부터 보니까 평균 한 문제요. 그 전에는 세 문제 나온 적도 있다는데 한 문제. 그러면 네 문제 정도 나와보시면 돼. 네 문제, 다섯 문제. 그럼 앞에 공인중개사 법에서 28개 이상, 여기에서 4개 이상 하면 32개에서 34개까지 나온다. 법 2개 따지시면. 그 나머지 6개, 7개는 뒤에 실무 쪽에 나온다고. 실무 쪽은 오후에 수업하죠, 지금. 임대차보호법, 경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6개, 다 민법이요. 좀 쉬셨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지.